안녕하세요. 김유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형자산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127쪽 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도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풍계는 거래에 팔려서. 풍계하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꼭 알아야 되죠. 이제는 노래를 거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외우셨을 줄 압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맞은 것은 그랬어요. 1.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형자산이 진부화될 리가 없죠. 뭐 시장가 이름은 진부화라는 것은 녹슬어 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말이고. 자, 2번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 처리한다 아니에요. 이건 연구비, 개발비 이런 것은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상각으로 처리합니다. 3번 자가창설, 즉 스스로 내부 창출이라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가 스스로 막 영업권을 갖다가 무형자산으로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창출된, 즉 영업권을 매입 시 영업권이나 외부에서 창출된 것 그 살 때 영업권을 물러내고, 이런 것은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게 3번이 되고요. 답은 3번이 올바른 겁니다. 무형자산은 5년이 아닙니다. 20년이고요. 댐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유법으로 생각은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1. 물리적 2번이 물리적 실체가 있지만 물리적 실체 형태가 있지만 형태 같은 말이에요. 형태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다. 형태가 없는 게 무형자산, 있으면은 유형자산. 식별할 수 있다 없다. 식별할 수 있다. 없으면은 안 되죠.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형자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통제하고 있다는 거.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번 무형자산에는 어업권, 산업재산권, 선수금, 영업권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요 선수금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선수금은 제외돼야 됩니다. 선수금은 제외되고 부채이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자, 3번. 자, 4번을 읽어보시면 이제 미래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맞습니다. 미래 경제적인 효익, 효율성과 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효용 가치 하는데, 그것이 우리 경영학에서는 효익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앞에서 나온 거죠. 3번이 왜 틀렸냐면, 분류 항목은 산업재 저장권,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있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답은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여기서 연구개발비도요, 거액의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보고요. 경상연구개발비,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것은 이제 판매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자, 경상연구개발비, 그냥 연구개발비만 하면 경상연구개발비냐 또 프로젝트 같은 연구개발비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3번이 정답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미래 경제효익이 있으면 좋습니다.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체감잔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3번 무형자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한다. 아니에요. 정액법으로 합니다. 정액법으로. 자, 정액법으로 한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답은 3번 틀렸군요. 자,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자산의 제조 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제조와 관련되면은 제조 원가로, 그 밖에 그와 관련 없으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네, 5번을 보시면은요,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이 적절히 않는 것은 그랬어요. 1. 무형자산은 인식되기 위해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 네, 틀린 걸 찾아내라니까 이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2번 무형자산은 기업이 그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종속적이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4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모든 무형자산은 인식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아니죠. 이 모든이란 말에 이제 틀렸는데, 그 해설을 보십시오. 개발 단계에 해당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연구 개발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제품 개발이 뭔 줄 아세요? 연구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걸 연구라 그러면요. 개발은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그 나오는 유형의 실체가 나오는 걸 개발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리서치라고 그러고 영어로 개발은 디벨롭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멘트 코스트로 원가를 했을 때 개발 단계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업권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R&D로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6번 기업에게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계상이 뭔 줄 아세요? 근데 계상 아까 한데 여러분한테 용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계상 그 다음에 계상이 있고요. 계상 또 상계가 있어요. 상계는 서로 상자, 한문으로 써봐야 이게 다 아는데 한글로 써놓으면요 상계하고 계상하고 말만 바꾼 거라서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요 계산했어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걸 계산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장부에다가 기장을 하는 겁니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장부에 올리는 거예요. 이 계산은 뭐냐면 줄 것, 더할 것, 뺄 것 계산해가지고 그 차액이 남아질 수 있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똔똔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 그냥 서로 상계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상계라 그럽니다. 서로 상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상쇄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상계나 상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회계학에서는 상계라, 서로 계산한다. 계자는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계산해서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상계와 계산은 다른 말이다 하는 것을 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합병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것은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합병 등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는 이것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연구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번 정답인데
이것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이것은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뭐가 될까요? 뭐 시험 연구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경상 연구 개발비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당기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합치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일정한 광구에서 보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광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4번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이것도 무형자산입니다. 산업재산권 뭐가 있을까요? 배우셨죠? 첫째, 특허권, 두 번째, 실용신앙권, 세 번째, 디자인권, 의장권이라고 되죠. 디자인권, 네 번째, 상표권. 요걸 우리는 네 가지를 산업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비유동자산의 상각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랬어요. 토지. 토지는 강화상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상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유동에서 상각시켜요. 그래서 영업권은 이번에 영업권 9.1이라고 그러죠.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무형자산은 상각을 시켜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에 속합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그런 거 상각이나 그런 거 안 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상각합니다. 또 그래서 유형자산은요, 감가상각을 하고 무형자산은 뭐 한다? 상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임으로 있지만은 아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왜냐하면 토지는 주들지 않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8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자, 130쪽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자, 투자 부동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신주 발행비는 이거는 뭐 신주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여기에 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9번. 기업의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특허권 있고, 영업권 있고, 광업권인데, 매출채권은 당자자산이죠? 4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써놨습니다. 자, 10번. 기업의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네.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 9번하고 똑같네. 3번이 전세권이죠? 3번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근데 이것도 이제 기타 비유동부채도 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놓을 때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돌려줘야 되거든요. 전세금은. 그래서 전세금은 나중에 보증금하고 똑같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니까 누구 입장이냐는 걸 잘 계약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1번. 이것도 중복된 문제인데,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산에 해당하는 건 1. 개발비죠. 개발비는 어디에 해당돼요?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 무형자산. 연구비나 뭐 경상개발비나 경상연구비나 기부금 이런 것들은 기부금은 이제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것도 다 비용이네. 그 연구비, 기부, 경상개발, 개발비만 무형자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개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임차 권리금. 권리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임차해가지고 임차 빌릴 수 있는 권리를 권리금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임차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 임차 권리금이 생기겠죠. 예. 이것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비는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상표권, 이거 기타. 그래서 여기서는 무형자산이 속해요.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 임차 권리금. 여기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여러분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형자산에 들어가네요.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거 상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임차 빌리기 위해서 권리금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찾아내가지고 써놓군요. 12번의 답은 4번. 13번. 기업회계 기준에 갈 경우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랬어요. 그러면 13번은 답은 뭘까요? 13번의 답은 연구비는 비용이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경상개발비는 비용. 예.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은 무형자산.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그랬어요. 묶어놓은 것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건 특허권 있죠.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들어가니까 무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그다음 상표권이 있어요. 이것도 산업재산권에 들어가. 연구비는 비용, 개업비 비용. 개업비는 나중에 창업 시에는 창업비에 포함시킵니다. 개업비는 창업비하고 개업비는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둘 따다가 이제 개업비는 창업비와 합쳐서 창업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 B, 연구비는 이제 비용이니까 A, B, E.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진 않죠. 계속 같은 것이 나오죠. 좀 지루하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무형자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상각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영업권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실체와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영업권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실체라는 것은 별도로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예, 기업의 자산 속에서는 그 실체, 유형자산이 뭐 이런 것처럼 기업의 그 실체와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의 실체와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자산도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없는 자산은 영업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답은 2번이네요. 예, 2번.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의 양수 등 유형자산으로 취득한 것에 한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 유상, 돈을 주고 취득한 걸 유상취득이라 합니다. 자, 4번. 영업권의 발생 원인은 우수한 인적 자원, 높은 기술력 등등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뭐 특허권만 생각해도 미안합니다. 영업권은 그 인지도 또는 그 기술력, 또 시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입지 조건,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그 회사의 인재들, 뭐 이런 거,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이제 영업권이다 그랬어요. 이런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마지막 문제. 다음 항목 중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한 개발 단계에서 2억 원을 지출하여 성공한 경우다. 5억 원인데 2억 원에 성공했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얼마를? 개발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1번은 개발비로 하면 됩니다. 2번. 내부 창출한 상표권으로서 기말 현재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 원이다. 자체 평가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한 경우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무형자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세법도 이거 인정 안 합니다. 통신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출원하는데 1억 원을 지급하면 이건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뭐이다?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죠. 무형자산 속합니다. 자, 12억인 저작권을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이건 당연히 외부에서 하게 하기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자, 여러분, 이 무형자산은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한 번만 슬쩍 풀어보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을 한번 별도로 유형자산과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섞질 않고 분류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힘내시면서 다음 시간엔 비유동자산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김유희 교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화이팅!